안녕하십니까. 양산TV 김필입니다. 명사 인터뷰. 오늘은 양산을 지역구 김두관 국회의원을 모시고 명사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웅상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죠. 최근 웅상성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 웅상도 이제 전철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확정, 무슨 뜻일까요? 어딘가 숨겨진 그곳 내 가슴 뛰게 해 내와 꽃길을 따라 꽃내 의미 가득해 구불구불한 길 분홍빛 풍경 그 길을 지나면 베넷 골짜기 따라 의원님 개인 소개 시간을 드리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개인 소개 시간을 드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웅상 주민이 궁금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웅상에서 우리 웅상 주민들이 언제부터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웅상 주민들께서 2030년에는 네. 광역철도를 타고 부산과 울산을 네.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비가 한 70% 이렇게 소요가 되고 네. 나머지 30%는 이제 부산광역시와 금정구, 네. 우리 경상남도와 양산시,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이제 30% 예산을 분담하게 돼 있는데요. 네. 뭐 지방비 분담도 좀 분담이지만 네. 아무래도 국비 확보가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제대로 많이 하면 30년 안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국비 확보나 지방비가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금 수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아무래도 오랜 수건 사업이라 하루라도 좀 안전하게 빨리 우리 시민들께서 웅상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그까지 7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뭐 철도라든지 해저 터널이라든지 또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의 이제 SOC 건설사들의 역량이 매우 커져가지고 기술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행 프로젝트 사업들을 하더라도 다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소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웅산광역철도도 예산을 얼마나 국비와 지방비를 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30년 안에도 완성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1, 2년 정도의 완공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타가 확정이 되고 실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땡겨올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3조 한 500억 정도로 추산이 나왔는데요. 실제 아마 건설 단가도 이제 상향이 될 가능성도 많고 또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4조 원 정도는 능히 들어갈 대행 사업이라서 굉장히 뭐 전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또 지나다니는 말로는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덩치가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덩치가 큰 분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는데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30년 길게는 30년 짧게는 25년 수원 사업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 양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들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뜸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00년에 당선이 돼서 2021년에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좀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머리를 좀 알기도 했고 마침 운이 좋아서 2021년에 웅상선을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 게 결정적 계기였는데 반영이 됐고 1년 후에 전국에 이제 광역철도로 하려고 하는 지역이 한 30군데 됩니다. 그 중에 5개 선도 사업으로 웅상선이 반영이 되고 또 1년 넘게 사전 타당성 조사라고 뭐 사타라고 그럽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의미 있는 평가가 나와서 정말 마지막 단계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로 들어갔는데 30개 철도 사업에서 5개 선도 사업, 그 5개 선도 사업 중에서 2개만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 이맘때는 확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양산 TV도 이걸 너무 빨리 알아보고 네. 2021년도에 의원님께 그 양산 TV 정신상을 수여했던 기억이 아이, 있습니다. 그 상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고요. 네. 또 아무래도 양산 TV에서 그 수여해 준 상에 대한 값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더 마음을 다지고 노력한 측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선거 공모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출마 당시 선거 공모문을 잠시 봤습니다. 당시에 20년 공상의 수분 사업인 국가철도망 계획 완성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 공약이 완성되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당의 요청으로 이제 양산을로 와서 제가 80일 동안 활동을 하고 네. 이제 21대 총선을 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면 그 지역의 가장 큰 해난들을 살펴보게 되고 그 해난을 제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참 유권자분들에게 표를 달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력철도 웅상선이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때가 무르익었었고 이걸 이제 국토부, 기재부 또 대도시 강력교통위원회라고 대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잘 설명을 하면 이게 가능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자신 있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공약을 하면서도 이 어려운 걸 실제 가능할까 약간 속으로는 그렇죠. 염려도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의 응원이 있었고 또 관계기관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일단 강력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선도사업지구가 지정이 되고 또 사전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기대 있게 지금 뭐 웅상 강력철도는 거의 8분 능선을 넘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어쨌든 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마무리까지 해드리고 싶은 욕심입니다. 꼭 그렇게 마무리까지 부탁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돈을 같이 하기 어려운 그런 큰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조가 들어가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게 뭐 쉽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 강력철도 관련해서 활동을 했던 때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매곡동에서 이제 팽산마을로 사저가 옮겨갔지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대통령 재임 중이었고 사저는 이제 매곡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통령을 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 또 대도시 강력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날 때 내가 양산 을이다. 양산에 또 대통령이 또 아마 퇴임하시면 돌아오실 곳이고 실제 부산, 경남, 울산의 이 중심 도시가 양산인데 부산과 양산, 울산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곳이 양산이고 또 그 양산에서 웅상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잘 설명해 내니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가 한 6, 7차례 만났고요. 설명했고 대도시 강력교통위원회 위원장 최강주 교수님, 아주대 교수님도 4, 5차례 또 영산대에 있는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기재부 장관 또 뭐 수차례 만나고 제가 또 8년 지금 국회의원 활동 중에 6년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웅상선을 기재부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데는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6년 활동한 게 크게 도움이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최종 확정한 것도 기재부 2차관 최상대 2차관께서 결정 그 선정위원장이신데 최상대 2차관은 이제 예산실장 때부터 지금 2차관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알고 이 웅상선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수차례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울경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이 되는 게 소위 도로, 교통, 철도, 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여러 차례 점검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 부산과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이 웅상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준 것 같고 특히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긴축 재정을 하는 바람에 예타에 안 넣을 줄 알아가지고 굉장히 좀 염려를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원내대표를 얼마 전에 출마를 했는데 원내대표 떨어진 거는 덜 섭섭했는데 혹시 이게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긴축 재정을 하면서 예산이 어렵다고 혹시 이걸 수년 해버리면 이게 5년 뭐 6년 넘어가 버리면 이게 뭐 35년, 40년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려를 했는데 역시 그래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런지 당연히 뭐 정치적 해석을 안 하고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이렇게 확정을 해줘서 저로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얼마 전에 웅창선 여기 타당성 조사가 확정이 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들도 한번 참여해서 촬영했었는데 그때 보시면 그 영상을 보시면 포육에서 울펜까지 하고 또 우리 이 웅상성 다음부터는 울주 지역은 아마 지상철을 하게 되고 우리 웅상선은 지하철로 하는 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트램도 검토를 했는데 트램은 한 1조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램은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다. 1시간 이내에 생활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갱전철로 하게 됐다는 그런 보고 말씀드리고요. 공약은 합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이루는 것은 많이 차이가 될 거고 누구나 공약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영상에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웅상선 20년의 수분 사업도 공약을 지켜주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뭐 한번 자랑 아니면 어떤 시장이나 국회의원 후보도 사실은 이제 공약을 하게 됩니다. 주요 해난에 대해서 그 주요 해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이제 유권자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시장 후보든 도지사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들 공약은 어떻게 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공약을 사실은 실현하는 능력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뭐 남해 군민들을 그런 경남도민들을 성원으로 도지사도 하고 또 남해 군수도 2번 하면서 지방자치 1번제 만들기도 하고 또 행정자치부 장관 하면서 이 3대 지방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이 3개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요. 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고건 총리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들 유권자가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 이제 성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다양한 경험들 때문에 제가 이 웅산광역철도는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좀 물리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이 사업을 좀 이렇게 끌어내는데 좀 그 기반이 됐습니다. 사실 뭐 20년도에 웅산을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했습니다만 웅산 주민들께서는 김두관 의원은 우리의 수도 사업을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 컸지 않습니까? 그 큰 기대를 이제 저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도 웅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웅산 주민들이 또 웅산 주민들의 좀 여러 생각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 지역구에 당선되신 후에 지역구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잘 내려오지 않는다,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오해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단 지역구를 뭐 저는 매주 내려옵니다. 매주 내려오지만 그 앞에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고 싶다 해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회피를 해서 못 보고 코로나가 일상으로 좀 회복된 이유는 뭐 주요 행사에 제가 거의 빠지지 않았고 제가 뭐 지역구를 뭐 전국에서 국회의원 중에 가장 잘한다 이렇게 자부할 수는 없지만 저도 지역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고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은 이제 사업장이 여의도 국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이나 시의회는 사업장이 양산시고 웅상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국회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잘하는 게 지역의 큰 해난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면 시장님은 프레이어고 운동에 직접 뛰는 프레이어고 이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시장이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포터즈이기 때문에 이 기능과 역할이 좀 다른데 주민들이 알면서도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마 직접 뽑았으니까 자주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지 왜 우리가 뽑았는데 안 보이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그런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뭐 오해도 있고 또 시민들께서 우리가 뽑은 선택은 국회의원을 자주 보고 싶은 또 마음의 발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뭐 더 그런 질책이나 섭섭함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잘 수용하고 더 자주 소통하고 또 주민들 만나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시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냐, 뭘 좀 인원을 들여달라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데 시의원의 역할과 국회의원 역할은 다른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해난들을 속속들이 시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다른 당 의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웅상만 보면 요 김석규 의원하고 강태영 의원들 두 분이 정말 부지런하고 뭐 해난들이 생길 때 적극 현장에 가서 하고 또 우리 사무국장이 보고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 웅상의 크고 작은 해난들 제가 소상히 파악은 하고 있고 그 역할은 이제 시의 어떤 해난들 시장님과 시의회가 해결할 게 있고 경상남도나 도의회가 또 해결할 게 있고 중앙정부나 국회가 해결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지사 선택을 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시의원 뭐 김석규 시의원이나 강태영 시의원이 또 국민의힘 시의원하고 협력해서 할 거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큰 해난들이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꽤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시의원과 도의원은 다 국민의힘인데 도의원 시장과 같이 또 지역 발전에 대해서 저는 확고하게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동현 시장하고도 잘 협력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좀 모아봤던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국회의원이 좀 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국회의원 역할은 아무래도 중앙에서 국회에서 우리들의 수군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1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쉬운 마음을 이 공약의 완성으로 좀 달래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역에 나는 우리 이제 사무국장하고 비서관들이 여기 조직국장 다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저하고 또 잘 대면이 안 되면 우리 여기 비서관과 사무국장하고 해서 언제든 오셔서 차담도 하시고 해난 건의하시면 저희들이 또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 사무실은 양산시 덕계동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양산시 을지역구 국회의원이시면서 또 경남도당 위원장이 얼마 전에 되셨습니다. 임기는 언제까지고 어떤 뭐 목표로 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작년 8월에 제가 뽑혔습니다. 선거를 뽑혀서 2년이라서 2024년 내년 8월까지고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알다시피 이제 부울경 특히 경남은 이제 국회의원 16분인데 김해가불하고 양산을 3사람만 우리 민주당이고 13분이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 사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좀 균등하게 원수를 배출하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양산도 두 분 다 국민의힘이 돼 있으면 좋겠다는 국민의당 지지자들 생각이 있고 또 우리 당 지지는 갑을 다 우리 민주당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양산 시민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은 것은 제가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좀 성과를 내겠다. 지금은 3사람이니까 배로 많이 되면 6명 당선되면 10대 6이 되잖아요. 부울경 전체는 33대 7인데 이게 한 33대 7보다는 25대 15 정도 이런 게 지역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하는 것도 그렇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도 그렇고 이런 걸 큰 대형 프로젝트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특히 지금은 여소야대잖아요. 국회 입법 권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대행 사업들은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총선에서 저는 부울경이 33대 7보다는 한 25대 15 정도로 좀 시도민들이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을 이제 경남도당위원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4년에 경남도당위원장을 했고 2006년 당의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좀 외람되지만 군대식으로 말하면 제가 작년에 도당위원장 맡을 군번은 훨씬 지났는데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도당위원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당위원장도 되시면 우리 양산에도 양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더라도 우리 양산에는 뭐 좀 도움이 더 없을까 이런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먼저 경남도의 예. 자원들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네. 우리 양산에 이제 도의원이 2명이 늘어나고 네. 시의원도 4명이 늘었나요? 이 시의원 늘어난 게 다 이제 경남도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마침 그 확정할 때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네. 제가 요청을 단단히 드려서 양산에 도의원 2분, 기초의원 4분이 더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의원 한 분 더 있으면 그만큼 도 예산을 좀 따오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네. 뭐 도당위원장을 하는 게 양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네.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의원님 말씀을 좀 전에 듣고 보니까 좋은 점이 부산과 경남, 울산, 이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이 부울경의 이 공통된 큰 공약들의 발전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똑같이 반반은 어렵더라도 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으면 네. 지역 발전이 잘 안 되는 것은 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대구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가 네. 지역 총생산이 가장 낮거든요. 예. 광주는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 배출해요. 네. 구청장, 뭐 시장. 네. 대구는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구청장, 네. 뭐 시장만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나 대구광역시가 상당히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17개 시도 중에서 GRDP가 가장 낮습니다. 네. 그게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 일방적으로 한 당이 다 장악하는 게 네. 지역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렇게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골고루 있는 것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은 쉽게 아마 수긍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의원님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를 하셨는데 떨어지셨는데 아니 사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당원들은 의원님이 압도적인 1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떨어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를 해서 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입니다. 선택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네. 선택을 받지 못했고요. 그 받지 못한 이유는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이제 역량 부족을 반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선거 중에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정치가 이제 대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보통 뽑아주는 게 좋지만 네. 당원과 국민의 지지한 별개로 또 오랜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쌓은 친분과 연고 또 개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여의도 간 지 8년쯤 됐는데 저는 뭐 개파가 없는 사람인데 여의도에 빨리 적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여의도에 빨리 물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에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을 좀 오래 하고 동료 의원들하고 자주 이렇게 어울리고 이런 분들이 선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어쨌든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좀 반성도 하면서 국민과 당원의 지지는 저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서 잘 안고 가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됐으면 이제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그래도 좀 탕평을 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하고 여당하고 좀 잘 가교 역할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또 윤재욱 의원하고도 제가 행자부 장관을 할 때 그분이 경무관을 했는데 잘 알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잘 안다 해서 원내대표직을 잘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평소 좀 잘 알고 하면 이렇게 여러 사람을 좀 풀어 소통하기 쉬워지는데 그런 점에서 역할을 좀 부여받았으면 했는데 제가 선택받지 못했고요. 그러나 뭐 새 대표 박근 원내대표께서 좀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당원들과 이 국민들의 성원 여론은 뭐
일이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이 기대된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양산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최근에는 부울경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양산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양산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었던 부울경연합이 되었던 중심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저희 언론뿐만이 아니라 양산 시민들의 수건이거든요. 이 또한 이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연합을 따라서 양산이 이 중심도시가 되려면 어떤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의원님의 역할은 어떤 거에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산은 뭐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 울산, 예. 양산 3산의 중심에 있고요. 예. 제가 양산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2010년에 도지사에 돼 있을 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철도와 도로 이 교통망을 하나로 엮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동남권 강역교통본부를 동면에 있는 네, 새마을본부 2층에 설치를 해서 이제 시도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강역교통책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예, 알고 계셨다. 1년 정도 이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제 후임인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그 기능을 도로 한수를 해버린 바람에 다 돌아가서 아마 이 강역교통 체계가 잘 안 짜졌거든요. 근데 이제 부울경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서부 경남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창원 청내시하고 김해 양산, 밀양, 울산, 부산이 길게는 1시간 반, 짧게는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가장 이제 부울경 행정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지리적으로 가장 중심이 양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부산을 가져가면 경남이나 울산이 반대할 거고 울산을 가져가면 또 부산, 경남이 반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이 딱 가운데에 있는 양산이 지리적으로 중심일 수밖에 없고 또 개발 여지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행정 통합청이 뭐 웅성에 오든 저쪽 서양산 오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여튼 행정 통합은 긴 과제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그래도 실행 가능한 거라서 이제 그 당시 김경수 지사, 오구돈 부산시장, 송철 울산시장 했는데 작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다 수장들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뀌어버려서 이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폐기를 하고 행정 통합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 행정 통합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주 긴 과제고 우선 경제 공동체 내지는 뭐 교통 이 단일 체계 또 그 중복 투자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는 수소 산업이라든지 해상 풍력 또 경남은 기계 산업과 조선 그리고 지금 방위 산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방위 산업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이 4천 카이가 있기 때문에 경남은 그렇고 부산은 이제 문행 금융 중심지 영화 산업 어쨌든 부울경이 중복 투자하지 않고 발전하려고 하면 긴밀한 경제 협력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메가시티든 행정 특별연합이 참 의미가 있었는데 쉬운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점프를 해서 행정 통합을 한다니까 좀 마음속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행정 통합이 되든 행정 연합이 되든 메가시티가 되든 그 중심은 일단 양산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산에서 좀 차분차분 지금 가산 프라자 거기 산업단지 여기 특히 일반 산단 이런 쪽에 이제 물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또 양산시에 풍부한 구매력이 생기니까 발전할 수 있어서 지금은 뭐 시장님이나 저희 국회의원들이 양산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부산대 양산병원 앞쪽에 한 10만 평 남는 그 어생명 단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제약회사라든지 생명바이오 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아쉽습니다. 그것도 아마 윤영석 의원이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 예. 않을까 싶어서 같이 뭐 좀 하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 또는 부울경 연합이 되었던 그 중심 도시가 양산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 양산 주민들의 염원도 큰데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리적 위치가 양산이 입지적으로 좋기 때문에 전에 그 도지사 시절에도 여기에 광역교통본부를 설립하셨던 것처럼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양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리적 위치만큼 중요한 것이 교통망인데요. 이번에 웅상선을 통해서 지리적 위치와 교통망까지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연합의
중심 도시가 양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울산선이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 울산역에서 북정역으로 해서 네. 김해 대동 진영까지 그렇죠. 또 그 선도 연결될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오늘 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우리 김두관 국회의원님 뭐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것 같은데 뭐 저희 명사 인터뷰 자체가 자랑 좀 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 또 자랑을 한다 해서 없는 것을 말씀드렸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큰 웅상선 확정을 통해서 우리 웅상 주민들의 염원이 좀 이렇게 한순간 해소가 되셨기 때문에 또 새롭게 이 웅상선이 완성될 때까지 들어가는 그 수많은 비용들 누군가는 책임지고 끝까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으로 부탁도 좀 드리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의원님 뭐 지역구죠 우리 웅상 주민과 또 동면 양주동 주민들께 하실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카메라 저기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산과 동면 그리고 양주동 우리 주민 시민 여러분들께서 3년 전에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임기인데요. 웅상선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면에 이제 사종 신도시에는 부산 시민들 또 양산 주민들이 이주해서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신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교육, 문화 또 부산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사종, IC 이런 해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해난들 잘 챙겨서 우리 웅상 주민들 또 동면, 양주동 시민들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